최경수의원의 판도라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념 연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발언의 수위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도를 넘어서 몇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선을 이제 맞아서 지지층을 좀 과도하게 의식해서 좀 너무 센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땡땡땡땡땡땡이었다. 예상되는 6글자를 칠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쓰신 것 같으니까 가장 먼저 답변을 적어주신 교수님부터. 예, 제가 적은 6글자는 기승전 윤석열이었다. 저도 그 신년 기자회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야당 지금 대표이고 또 총선을 지금 불과 3개월도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권 심판론에 이제 불을 지펴야 되겠죠. 경제 이야기, 안보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심지어 본인의 이제 그 테러 이야기까지를 모든 걸 다 윤석열 탓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6글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승전 윤석열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은 신년 맞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신년 국민 인사. 이재명 대표가 그럼 지금 신년 국민 인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뭐라 보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네. 신년 되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늦었어요, 좀. 새해를 맞아서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늦었고 대통령은 아직도 안 하고 계시고 참 이상한 풍경이죠. 저는 국정쇄신 요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 이제 국정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꿔라, 외교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꿔라, 또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돼 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맞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역시 국정 기조를 좀 바꿔라, 국정 쇄신 요구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분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근데 정답은 없는데요. 네. 뭐 제가 보기에 야당 입장에서 신년 국민 인사라든지 국정쇄신 요구라든지 뭐 제가 생각한 정답은 아니지만 좋은 답을 주셨고 그리고 기승전 윤석열 이거를 보니까 제가 생각한 정답이 아닌데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 어떻게 정답 바꿀까요? 정답 이걸로 바꿔도 돼요. 지금.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몇 가지 또 여당 입장에서는 좀 들어주기가 힘든 부분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외부 충격이 하나도 없는데 경제 성장률이 1%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작년에 사실 외부 충격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어렵고 또 전쟁도 일어났고 그런데 그냥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출생 기본소득 같은 거 얘기하시면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예산 엄청나게 드는 건데 저거를 너무 좀 허황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6.25가 잦은 군사 충돌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
그게 사실은 그러면 쌍방의 잘못처럼 돼버리잖아요. 이게 북한의 남침이었는데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판도라를 골라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국정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표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단식하셨을 때도 내걸었던 단식의 목표가 국정 기조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된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련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 대신에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 여기에는 맞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하나씩 되받아쳤는데 크게 이슈가 됐던 발언 2가지를 좀 들어볼게요.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도 운동 586, 686 운동권을 청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번 저에 대한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문명사회에서 그런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음모론을 퍼짐으로써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발언.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 이 발언 때 상당히 해석이 많았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또 나왔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테러든 배현진 그 의원 테러든 간에 정치권 모두의 자성과 반성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증오와 격개짐을 계속 동원하고 재생산하고 확산하면서 정치가 극단화되니까 또 일부 유권자들이 자기의 어떤 이 정당성의 동굴에 갇혀가지고 이런 특정한 과도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권 전체의 성찰, 반성, 뭐 개선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걸 특정 정치 세력의 이 탓으로 돌리는 건 오히려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테러를 또다시 정치적 분열의 기회로 또 삼는 것이어서 저는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는 이해가 가요. 이재명 대표 말씀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정말 먼지 털다 못해 산소털이 해가지고 벌써 2년 넘게 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대한민국을 그냥 들끓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칼로도 죽이려고 했다. 그것이 법과 펜하고 사실은 등치된 그런 단어로 배열하기는 참 그거는 표현상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도 야당의 지도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것을 이제 뛰어넘는 야당 지도자다운 방식을 좀 잘 선택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뭐 정치인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은 정말 없앨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 그걸 언급하면서 굉장히 이제 분노나 증오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들을 써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리스크를 안고 있고 욕을 먹고 하는 것에 억울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에서 지고 나서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오는 그런 정치인 솔직히 본 적 있나요? 그리고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갖고 전당대회에서 당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본인은 억울해해도 본인이 행동을 좀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고 그것이 민주당에까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지금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을 좀 표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 테러를 당한 게 이재명 대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고 테러를 동의하기가 당한 게 굉장히 아니고. 어렵고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테러를 당한 게 그런 상황을 본인이 자초한 게 아니고. 만들었다고 대표님이 얘기하신 이 표현 자체가 저는 뭐 틀린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해영 씨가 얘기하는데 테러를 자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고 펜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이 본인이 자초한 거다. 그 말씀을.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난 총선 때 선거 유세차 타고 다니는데 돌을 누가 던지셔서 제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수석님한테요? 네. 그러면 근데 그분들은 말로는 자기네들이 민주당을 싫어해서 그렇다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미워하고 반대하는 걸 넘어서서 막 이렇게 위에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